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최근 대권주자들께서 내세운 화두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월 말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이 12.3%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니트족을 비롯해서 36시간 미만의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또 임금이 낮아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층 근로자를 합치면 무려 34.2%에 달한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였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청년 3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세종 청년 네트워크에서 지난 며칠 전 세종 전통시장의 청년문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에 빠져 있는 세종 청년 네트워크 대표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청년 대표였던 고창빈 대표님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청년 네트워크 대표 고창빈입니다. 네, 부대표를 맡고 계신 강기훈 부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청년 네트워크 부대표 강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에 앞서 세종 청년 네트워크가 언제 발족을 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 고 대표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세종 청년 네트워크는 올 초에 네. 그러니까 한 1월 달쯤에 홍익대, 고려대 네. 그 지역 인근 대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청년 정책이 다소 세종시가 좀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좀 부족함을 느껴서 네. 저희가 행동하고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뜻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그 부대표님 따로 소개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또 이 지역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청년의 입장으로서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을 통해 이 지역에 들어온 청년들이 네. 네트워크 속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이 세종 지역의 터를 잡기 위함이고 네. 앞으로 그 살아갈 곳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의미로서 이제 청년들이 힘을 보태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모두 발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시장 10곳을 선정을 해서 우리 세종 전통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또 시비 25억 원을 투자해서 토탈 3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세종 전통시장 내에 청년 점포 20개를 마련하는 그러한 방안이 시행됐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이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당연히 국비는 반납이 됐고요. 현재 지금 이러한 원인이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대책은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 우리 고 대표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청년모의 사업이 올해 말씀하신 대로 국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에 세종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네. 현재로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도출하고 싶었지만 네. 이런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아, 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어떻게든 좀 지역에 공헌하면서 그 시장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와중에 저희한테 뭐 아무런 그런 통보도 없이 예, 네. 그냥 무산 소식만 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타 뭐 공공이나 시장이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그냥 제3자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전달받는 식으로 통했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모 사업 처음 시작한다고 여기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희망이나 뭐 이전 실업이나 창업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작은 희망이다 생각하고선 진짜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뭐 별다른 이유도 없이 네. 무산돼가지고 좀 지금 현재 많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군요. 네. 우리 부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시겠군요. 네, 비슷한 맥락이고 네. 또 저희 그 세종 전통시장에 네. 청년몰이 생긴다는 것이 네. 단순히 청년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제 청년들로 인해서 그 그러니까 활력이 생기고 네. 상인분들도 이제 새로운 그런 활력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정말 이 지역에 있어서 이제 여러 계층이 여러 사람들이 다 체험할 수 있고 네. 다 이제
좋은 성과로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네. 그게 이렇게 무산되고 있으니까 네. 저희 청년 입장으로서도 또 살아갈 주민 입장으로서도 네. 되게 상심이 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기왕지사 반납이 됐습니다만은 시비는 지금 25억이 남아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좀 저희 쪽 대책 마련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뭐 기타 대평리 시장이나 전에도 세종시 안에서도 여러 이제 그 조치원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쪽 안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시에다가 이제 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오랜 시간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그쪽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단 한 가지 뭐 그럴 수 없다. 뭐 상설 시장이 아니다. 혹은 뭐 여기 전통 시장만큼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는 네, 이유로 네. 좀 변변치 않은 이유 같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아,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부대표님이 따로 뭐 생각하시고 있는 대안은? 대안은 우선 저희가 보니까 정말 계속 면담이나 그런 미팅을 통해서 저희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어적인 자세나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해야 될까 고민해 봤을 때 일단 저희 목소리를 많이 내야겠다라는 게 일단 결정이고요. 네.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시에 우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계속 어필할 수 있는 창구를 저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자, 우리 그 고창빈 대표님께서는 원래 고향이 세종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쪽 세종시 조천에서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기훈 대표께서는 원래 고향역이 아니시지만 네네. 고려대학교를 네. 진행을 하고 진학을 했다가 이 세종시가 좋아서 네네. 여기에 이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앞으로 미래에 우리 대학생들이 여기에 그 정착을 하고자 했을 때에 네네. 그 어려운 점이 있던가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저희 아까 모두 발언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세부터 29세 청년층을 봤을 때 저희 전국 평균이 19%라고 해요. 네. 근데 세종시가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층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많은 청년들이 여기 없는데 네. 그 이유는 이 대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정착을 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홍대생뿐만 아니라 고대생 모두가 이곳에 왔을 때 공부 외에 정말 문화적인 것 그리고 생계적인 것, 뭐 경제적인 것 다양한 그런 통로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현재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가장 많았죠. 뭐 수업하고 나서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근처에 그냥 밥 먹는 정도지 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문화 체험을 한다던가 이런 거가 부족했고 또 취업이나 혹은 이곳의 창업 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냥 4년 끝나면 졸업하면 떠나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네. 안타까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화가 상당히 좀 다운된 그런 대화라서 조금 그 분위기 반전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혹시 그 두 분은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영화 네. 예,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혹시 로제타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못 로제타는 네, 못 봤습니다. 못 보셨군요. 네. 로제타라는 영화는 그 1999년도에 벨기에에서 처음 상영된 영화인데요. 예. 이 영화의 그 내용을 보면 로제타라는 18세 소녀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상영되자 벨기에 정부는 이 영화의 제목을 그대로 딴 로제타 플랜을 시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벨기에 청년 실업률이 무려 22%에 이르렀으니까요. 상당한 높은 그 실업률이었죠. 이 로제타 플랜의 내용을 보니까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26세 이상의 청년층을 무조건 3% 이상 고용토로 가는 일종의 청년 고용 의무제 비슷한 그런 플랜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죠. 근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인지 4년 만에 그 플랜이 막을 내렸어요. 네. 참으로 안타깝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교롭게도
2013년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로제타 플랜과 다르게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정원의 상을 15세부터 34세 미만의 청년층에게 고용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네. 전체 해당 기관이 409곳이에요. 근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327곳입니다. 대략 한 80%가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국회에 아주 재미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3% 이상의 고용률을 5%로 공공기관에 늘리라는 법안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민간 기업에게 확대를 시키는 법안인데 민간 기업 중에서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이상의 업체 수 우리나라 업체 대략 한 12,460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3% 이상을 청년층에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안에 50인 이상 3억 이상의 그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의 종업원 수가 대략 430만 정도 됩니다. 그럼 3%면은 13만. 대단한 숫자죠. 어쨌든 이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에서 잠깐 질문을 좀 해보시죠. 우리 세종시에는 대학생이라든가 또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부에서도 그런 청년 창업이든 실업 문제 가지고 많은 정책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종시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태한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청년 정책과 관련된 조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큰 틀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정책인 거는 틀림없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청년들의 어려운 그런 욕구들을 반영이 안 된 정책들이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실제로 활동하는 그런 청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예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니 의원이 발의한 그런 조례, 그 조례를 살펴보면 그 구성위원들 자체가 시의위원 그리고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학생회장 3명, 또 관련 공무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관련 대학 이제 거기에서 청년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라고 봤을 때 그 총학생회장 관내 3명인데 그 3명이 과연 지역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그런 어려움 그런 예를 봤을 때 모든 정책이 좀 너무 국한되지 않았나 한정된 그런 쪽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실제 그 청년 정책이 수요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좀 조사가 실질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고 그 전에 이렇게 그러고 실행이 됐으면 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 조례가 제정이 됐다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우리 그 부대표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같은 맥락에 또 더해서 그 취업과 창업을 본다면 그 대학생 입장에서 힘든 점을 보자면 취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종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의 그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있는 기업에 내가 니즈가 맞다면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게 크다고 보고요. 창업 관련 경우에는 저희가 ICT나 그런 기술적인 그 향후 이제 앞으로 발달될 기술적인 거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현재 지금 많은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창업, 실질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창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또 타 지역에 나가서 오히려 창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이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독일 포츠담대의 마르코 칼리엔더 교수가 이런 지적을 했더군요.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체 실업률 중에서 청년 실업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따라서
학교에서 사회로 원활히 이동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같은 데에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간격, 또 숙련된 근로자와 비숙련된 근로자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평생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세종시에는 이 청년층이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이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종시에서는 지금 대책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피부가 닿지 않는다. 이런 대책들을 좀 앞으로 해달라라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부터 말씀하시죠.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은 이제 청년들이 약간 청년층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은 이제 사업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뭐 국가적이나 이 시에서 시행되는 그런 정책들을 살펴보면요. 네. 약간 시드머니를 요구를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선 시에서는 이제 책임감을 좀 부여해 주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네. 사실 시드머니가 그들한테는 좀 적은 양일지 몰라도 그 청년들한테는 알바로 모으고 진짜 집에서 손을 벌리지 않는 이상은 그 금액조차도 만들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시드머니가 없다 보니까 그 사업조차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드머니의 금액 정도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요구 금액이? 뭐한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마을개혁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있으면 좀 그 지원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그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돈이 없으면은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고 뭐 그 외에 사회적 기업 말기업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드머니를 항상 그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부대표님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 지원 사업이 있지만 그 관 입장에서도 세금을 막 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청년들한테. 네, 네. 그렇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도 일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논의했던 것 중 하나는 그런 시에서 하는 공모 사업을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수주 사업을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었어요. 원래 이 사회에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물론 큰 일을 맡길 수는 없겠지만 네. 작은 일들은 청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게 하려면 그런 국가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공무원 사업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준다면 청년들끼리 경쟁하고 이제 잘하는 또 청년들은 성장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그 세종시정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하시는 말씀 잘 깊이 새기셔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세종시 청년들에게 뭐 희망의 메시지든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죠. 우리 대표님 먼저 하시죠. 예. 방금 저기 강기훈 부대표가 얘기한 거에 조금 보태서 한번 네,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재 그 어려움을 딛고서는 많은 청년 기업들이 지금 그래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공모 사업도 많이 입찰도 받아보고 싶고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있는데 네. 입찰 자체가 그런 뭐 서류 부분이나 이런 그런 절차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청년들끼리라도 선행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청년들끼리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하루빨리 마련이 돼서 청년 기업들이 뭐 이제 시 안에서도 활동도 하면서 공헌도 하고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성화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그 강경부 대표님. 네. 저는 이 세종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그런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다면 사실 청년들이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청년들이 또 행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뭐 행동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서 여기는 왜 이래, 여기는 왜 놀 게 없어, 네. 라고만 한다면
어느 지역을 가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세종시처럼 이제 젊은 도시로 앞으로 나아갈 도시라면 오히려 이런 젊은 층들이 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해주세요. 혹은 본인들이 기획을 한다던가 본인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제시를 한다던가 네. 이런 청년들의 노력 또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대학생이면 또 대학생답게 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여기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제대로 된 공부와 네. 그걸 또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들도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청년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또 서로 같이 만들어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하신 응원 메시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20세부터 49세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8%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내에는 행복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준말입니다. 그러나 이 준말이 아니라 행복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라든가 실업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 반드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을 담당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